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제 가장 잠이 잘 오는 시간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 지난 시간 투자를 거의 다 끝냈지만은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이야, 투자가 정말 어렵구나. 뭐 어렵다 할수록 숙달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투자가 힘들어요. 다음에 어려운 게 또 감정평가가 어려워요. 두 파트는 상당히 난코스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 조금 남았는데요. 바로 까만 네모 보시면 부채 비율 있죠. 부채 비율. 얘는 별표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딱 한 번 나왔거든요. 33회 동안에. 이런 문제는 처음 접하게 되면 난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지?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박스를 봅니다. 자, 부채 비율은 분자 분모인데 화살표 T 계정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구한다. T 계정 동그라미 T 계정. 자, T 계정이 뭐냐면요. 쉬워요. T 계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T 계정입니다. 자, 회계학에서 주로 재무제표 있죠. 그 중에서 대차대조표. 자, 이 표를 보게 되면 왼쪽 차변 항목은 자산 항목이 들어가요. 자산. 다음에 오른쪽 대변 항목은요. 일부가 부채가 되고요.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얘가 T 계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총 자산이 100이다. 100이다. 그런데 빚이 부채가 60이래요. 나머지가 내 돈 자본이네. 얼마가 돼요? 40.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얘가 T 계정입니다. 자, T 계정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부채 비율은요. 이렇게 짝대기만 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본이 분모가 되고 부채가 분자가 돼요. 얘가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간단하잖아요. T 계정에서 분자 분모, 얘가 바로 부채 비율이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부채 비율이 바로 40분의 60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죠. 얼마가 돼요? 1.5. 퍼센트로 고치면 몇 프로? 150%. 150%. 그래서 부채 비율만 딱 나왔다면요. 얘만 쫙 구분해주면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얘가 바로 포인트가 돼요. 문제 보면 문제가 답이 수월하게 보입니다. 21번. 자, 기출문제 22때 한 문제 나왔네요. 다음은 부동산 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표가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요. 표를 보시면 왼쪽은 A 회사에서 16만원, 4만원 기억 리연번, B 회사 20만원, 20만원 디귿 리얼 나오잖아요. 이때는 이제 회사가 두 개, 둘 다 구하라니까 각각 A 회사의 T 계정. 다음에 B 회사의 T 계정만 그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자, 얘가 바로 자산이 되고 부채가 되고 자본이다. 여기다 숫자만 넣어볼게요. A 보시면 A 회사. 자, 쭉 내려가시면 자본이 얼마? 16만 원이죠. 그럼 16만 원 동그라미 생략할게요. 내려가서 부채가 얼마? 40.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디귿번은 자산, 리얼번은 부채 비율. 기업번, 리연번이죠. 기업번하고 리연번. 얘만 구해주면 돼요. 다음에 B회사도 마찬가지로 자, 처음에 자본이 200 나오고 부채도 200 나오고 다음에 얘가 디귿번 부채 비율 리얼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구해봅니다. 합치니까 얼마? 200이죠. 20만원. 다음에 부채 비율은요. 분자 분모 이렇게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160분의 40이잖아요.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0.25니까 25%. 다음에 B회사. 합치니까 자산은 얼마? 400이죠. 40만 원. 부채비율은요? 분자분모. 폭락분 되겠네요. 바로 얼마? 1. 얼마? 100%. 간단하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이제는 나와야 되겠죠. 예. 공부하기 전까지는 막막했는데 막상 알고 보면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부채 비율.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별표가 아니라 우리 속담에 뭐 소발의 쥐잡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나왔으면요. 아주 좋아요. 득점하기가. 다음에 까만 네모 회수기간법. 자, 회수기간법은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회수기간법이 뭐냐? 자, 어떤 사람이 100원을 지출합니다. 투자를 해요. 100원. 100원을 투자해서 이걸 전부 다 회수하는 목표. 자, 목표 시간은 5년 잡았다. 목표를 5년 잡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자, 100원을 지출했잖아요.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첫 해에 10원 회수합니다. 2년 차 20원 회수하고요. 30원 회수하고, 40원 회수하고, 50원 회수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목표를 5년 잡았거든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볼까요? 더하니까 얼마? 30. 더하면 60. 더하면 100. 100원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렸다? 4년 걸렸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목표를 5년 잡았는데 4년 만에 회수해서. 그러면 5지. 멋지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 회수 기간은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예, 딱 아시네. 결론. 짧을수록 유리하다.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한 투자가 돼요. 이걸로 끝.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바로 문제 볼게요. 22번. 단순 회수기간법으로 다음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 자, 표를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A, B, C, D, E 5개 안이 있는데 가장 타당한 것은 가장 긴 걸 찾아야 됩니까? 짧은 걸 찾아야 됩니까? 짧은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전부 다 5개를 구해가지고 짧은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시면 A가 현재 1,000원 마이너스 지출했잖아요. 그럼 1,000원 건졌는데 1년 차부터 쭉 더하면요. 몇 년 걸려요? 딱 4년 걸리죠. 따라서 자, A, B, C, D, E. 자, A 투자는 A안은 1,000원 회사하는데 1, 2, 3, 4년까지 딱 더하니까 1,000원 딱 나오잖아요. 4년 나왔습니다. B 투자는 700원 지출했죠. 700원 회사인데 몇 년 걸린다? 4년까지가 600원이죠. 그러면 이제 5년 차는 200원이니까 100원만 따라 하면 4.5년이죠. 4년 반 해서 4.5년. 자, C안은요. 600원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곱박 5년이죠. 5년. 다음에 D안. 800원 회사인데 몇 년 걸립니까? 3년까지가 600원이죠. 그러면 이제 3년 반 하게 되면 600원 나오겠네요. 따라서 3.5년. 자, 이 안은요. 900원 회사인데 몇 년 걸려? 3년. 가장 짧은 게 어디다? 정답 2안. 정답 5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제발 나와줘야 되지. 예. 한번 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분석해 보니까 지금 이게 언제 문제입니까? 16회. 제가 좀 고쳤거든요. 이 문제가 16회 때 나오고 다음에 나온 게 28회 때 나왔거든요. 12년 턴이죠. 앞으로 언제 나오겠다. 까마득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당분간 나올 건 아닌데, 그러나 만약 원래 나와주면 감사하면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원래도 아직까지는 나오기가 좀 이러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와주면요, 감지덕지 그냥 받아 먹는 점수가 돼요. 그래서 얘도 문제가 겨우 2번 났기 때문에 별표가 없잖아요. 예.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투자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파트가 부동산 금융인데요. 금융은 잠시 보류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준비하시면 겪어봤지만 투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투자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힘든 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풀어봤는데 제가 지난 시간 아마 운을 띄워드렸는데, 계산 문제는 일단 한 문제 푸는데 최소한 시간을 얼마 턴을 주자? 몇 분? 2분요, 2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2분 내에 풀어야 되지. 그냥 이거 내 아는 거라고 해서 계속 2분 초과해서 계속 풀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시면서, 야, 이 문제는 내 스스로 이 감을 느끼게 됩니다. 2분 만에 풀 수 있겠다, 없겠다. 2분입니다, 2분요. 그래서 투자에 잠깐 지난 시간 표 A, B, C, D 보셨잖아요. 그런 문제도 2분 내로 풀시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2분 내로 풀도록.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합격권역입니다. 예, 그래서 공식 암기보다도 내가 자꾸 숙달을 해가지고 2분 내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월 말까지요. 8월 말까지 2분 내 푸는 걸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정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투자하고 쌍벽을 이루는 파트가 감정평가예요. 예.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어려우니까 중간에는 잠시 건너뛰고요. 얘는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볼 거예요. 감정평가부터 먼저 봐요. 감정평가가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요. 28페이지. 감정평가로. 좀 빡빡하고 힘든 부분인데, 참고로, 자, 우리가 어려웠다고 했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간평. 여기서 계산 문제가 반은 나와, 반은. 50%. 그래서 투자에서 보통 계산 문제가 2문제, 3문제 나와요. 이렇게 투자만큼은요, 3문제를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투자. 감정평가 파트도 2문제에서 3문제인데요. 최근심 30회, 31회, 32회 연타석으로 계속 2문제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감정평가는 2문제가 고정입니다. 고정. 2문제.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간평은 어떤 분들은요, 어렵다고 그냥 찍자 포기해버리는데, 오히려 간평이 문제를 꼬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는요, 되게 막 꼬아서 내는데, 감정평가는요, 공식만 알아버리면 딱딱 숫자만 넣으면 답이 딱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간평은 연습만 돼버리면 득점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만큼은 지금 우리 계산문제 자료 이것만 소화하시고요. 다른 어떤 문제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거거든요. 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까만 네모로 보시면 시산가의 조정은 원래는 이런 문제 안 넣는데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시산가액의 조정은 제가 정규 진도에서도 밝혔지만은 시산가액의 조정은요,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 3가지 가격을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고 가중 평균치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뭐지? 가중 평균. 가중 평균입니다. 그럼 바로 문제 볼게요. 가중평만 돌리시고요. 27이 나왔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 자, 박스 바로 봅니다. 박스. 바로 보시면. 첫 번째, 거래세를 통한 시산가액은 1.2억이죠. 내가 비교방식입니다. 비교방식 가격이 1.2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성비를 통한 시산가액, 바로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 통한 가격이 1.1억이다. 세 번째, 임대를 통한 시산가액은 바로 수입 방식이죠. 수입 가격이 바로 1억이네요. 수입 방식 통한 가격은 1억이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시상가액 조정은요, 가중평균, 가중치로 구하래요. 가중치. 따라서 다섯 번째, 가중치가 원가 방식 20%, 비교 방식 50%, 수입 방식 30%. 그러면 원가 방식이 몇 프로죠? 20%. 그러니까 0.2, 20% 곱해주고요. 비교 방식이 몇 프로? 50%죠? 0.5 곱해주고. 수입 방식이 나머지 30%죠? 0.3 곱해주고. 그럼 이제 금액이 얼마 나오겠네. 이걸 전부 다 더한 것이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더하게 되면요, 정답은 1.12억 원입니다. 더하면 1.12억 원이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가액 조정이 뜻밖의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어요. 27회 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3방식 넘어가죠. 자, 첫 번째 까만 네모가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 별표 3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별표 2개. 예. 둘 다 중요합니다. 박스 보니까 공식이 나와요. 지금부터 박스 보시면서 제가 공식 정리해 드릴게요. 공식 봅니다. 자, 먼저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자, 곱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암기해 있잖아요.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기억나시죠? 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 그러면 비중 가격 나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공식 전부 다입니다. 사시지계면 비교해 주면 돼요. 다만 사시지계면 요 과정입니다. 자, 사시지계면 비교하는 것은 항상 대상 사례 분자 분모 비교다. 대사 비교. 대사 비교. 대상 사례입니다. 대상 사례 대사 비교한다. 대사 비교. 이걸로 끝이에요. 공식. 다음에 박스 보니까 두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죠.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례 대신에 표준지가 나요. 표준지. 비교 표준지인데. 자, 표준지에서 사시지계 면 중에서 첫자 빼고 끝자 빼고 중간에 시지계. 따라서 시지계입니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래서 첫자 끝자 빠졌죠. 사정 보정 빠졌고 사시지계 면적 빠졌고 첫자 끝자 빠지고 중간에 시지계만 비교하면 여기서 토지 가격이 나옵니다. 다만 표준지 자체가 단가죠. 제곱미터당 가격이니까 이때 토지 가격도 반드시 제곱미터당 가격을 묻습니다. 어려운 공식 아닙니다. 비교 방식은 사시지계면 공시지가는 뭐지? 시지계. 그럼 이때 자, 요거 비교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대사 비교했는데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하고 표준지. 대상하고 대상부동산 다음에 표준지니까 대표. 대상하고 표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공식 끝났으니까 바로 연습합니다. 그러면 31번은요. 사례 정상화 이해가 나오는데 이런 연습을 거쳐야지 완벽한 이해가 되거든요. 자, 거로 1번, 2번, 3번, 4번 첫자 보니까 사시지계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사시지계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지금부터 무조건 대사 적어주고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따라서 대사 적어줍니다. 대상 사례. 대사. 거로 1번. 사정 보정은요. 사례 물건이 급매로 인해서 정상 가격보다 10% 저가로 거래되었대. 사례가 10% 싸다고 했죠. 사례가 10% 싸면요. 기준은 100인데 10% 싸면 110이 될까요? 90이 될까요? 90. 사례가 10% 싸다 90. 대상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정상거래 100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90분의 100이 됩니다.
가로 2번 시점 서정은요. 시점 서정 이꼴 대사 비교인데, 자, 대사 비교인데 대상이 뭐지? 현재 기준 시점. 기준 시점 현재를 말하고요. 사례는요. 과거에 매매되었죠. 거래 시점. 그래서 이렇게 대사 비교해주면 돼요. 이렇게 분자분모 묻는 단어가 아주 옛날에 3회 때 출제되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지역요인 비교. 자, 지역요인 비교는 어떻게 대사 비교합니까? 하는 것은요. 참고로 요거잖아요. 얘는 항상 비교하는데 비교 문장이 나와요. 비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무엇은 무엇보다, 항상 비교 문장이 A는 B보다, B는 A보다 해서 비교 문장 보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뭐 우세하다 또는 열세하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A는 B보다 하면서 보다가 나오면요. 보다 쪽을 무조건 기준 100을 잡아주자. 보다라는 단어를 체크해서 보다만 100만 잡아주면 돼요. 100만 잡아준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이 4개 있죠. 1번, 2번, 3번, 4번. 1번부터 봅니다. 대상과 사례가 둘 다 모두 인근적에 속하는 경우에 지역요인 비교치는, 자, 대상과 사례가 둘 다 인근적이라 그림으로 확인. 이를 말합니다. 어느 지역이 있는데요. 얘가 인근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사례도 인근지역입니다. 대상과 사례가 둘 다 인근지역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지역이 똑같잖아요. 이때는요. 얘가 100이 되면 얘도 100이 된다. 왜? 같은 동네니까. 그러면 대사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00이 되겠죠. 대사 비교. 그러면 1이 되니까 이때는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인이 숫자가 똑같아 버리면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요. 100분의 100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대상과 사례가 둘 다 같은 지역이면요. 생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지문이 2번 내려가죠. 2번은 자주 나세요.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하면 동네가 다르잖아. 이때는 지역요인을 비교해야 한다. 맞습니다. 사례가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는 대상도 인근, 사례도 인근이면요.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맞는 말이죠. 생략 가능하잖아요. 요 지문이 자주 나왔어요. 지문은 5가 됩니다. 5. 자, 3번부터 연습합니다. 이제부터 자, 보다를 찾고 보다가 기준 100 잡아주면 돼요. 지금부터 대사 비교. 자, 지문 보겠습니다. 대상 소재 지역은 사례 지역보다, 보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례보다 했잖아요. 보다. 보다가 100이 됩니다. 사례보다, 보다가 100이다. 100 잡아주고요. 그럼 대상은 사례보다 10% 우시하면 얼마가 돼요? 110. 대사 비교. 자, 이 숫자 보면서 거꾸로 이거 지워볼게요. 이걸 지워도 해석이 됩니다. 이것만 보고도. 대상 사례니까. 자, 그러니까 사례가 기준이 100인데, 아,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시한 동네구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4번은 조금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자, A, B가 안 나오고 C까지 3개가 나와, 3개. 자, 그러면 4번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상, 사례, 대사 비교하는데 대상은 A지역, 사례는 B지역. 그런데 A랑 B를 비교 안 하고요. A, B 말고도 매개변수 C지역. 요 매개변수 C지역 한 개 더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A, B, C 셋 따주더라. 이런 관점에서 4번 보게 되면 대상 물건 소재 지역은 C보다, 보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C가 100이잖아요. C보다 겠으니까. 100 잡아주고요. 따라서 결국 A는 C보다 지역적으로 5% 시하죠. 5% 시하면 얼마? 105. 105가 되고요. 5% 시하다. 이어서 사례 소재 B지역은 C지역보다, 보다 동그라미. 다시 C가 100이잖아요. C보다
3% 열시하다. 열시하면 얼마? 97. 97. 따라서 매개 변수 C를 100으로 놓고 이렇게 해도 비교하더라. 4번요. 개별림 비교도 똑같죠. 보다를 찾아서 100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개별림 비교 1번부터 봅니다. 대사 비교. 보다만 찾으면 돼요. 대상 부동산은 사례 보다 동그라미. 그러면 사례 보다가 100이잖아요. 100을 넣어주고. 그러면 대상은 사례보다 20% 열시하면 얼마? 80이죠. 그건. 얘가 이제 기출 6회. 옛날에는요. 얘가 한 문제야. 얼마나 쉬웠습니까? 예. 요즘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자, 2번은요. 문제가 기네요. 2번 맨 끝에 보니까 기출 29회. 29회.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개별된 항목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상승식으로 산정한 상승식 비출. 상승식. 자, 상승식은요, 곱하기 방식입니다. 자, 다음에 총합식은요, 더하기 방식입니다. 그럼 집 한번 보세요. 공식 보니까 사시지계면을 더하기 했어요, 곱하기 했어요? 곱하기 했죠. 곱하기 하니까 무슨 식이다? 상승식. 얘가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은 사시지계면을 전부 다 더하기 하거든요. 더하기. 예. 미국은 더하기 하는데 우리는 곱하기 하거든요. 사실 분자, 분모, 대사, 분자, 분모를 곱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문제는요. 곱의 방식이니까 상승식이라는 단어 전제가 붙네요. 자,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된 비기치를 묻네요. 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래요. 넷째 자리 반올림. 자, 지금부터 박스 보니까 항목이 4개 나와요. 지금부터 무조건 대사 비교하면 돼요. 대사 비교. 자, 첫 번째. 가로. 대사 적어주고요. 대사. 자, 가로는요. 가로는 가로의 폭 구조 상태에서 대상이 5% 우시하다. 대상이 5% 우시하면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시하죠. 그럼 얼마가 된다? 5% 우시하면 105가 돼요. 가로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유동성. 고기 유동성은 대상 분선이 사례보다 3% 열시해야 돼요. 그러면 사례보다 3% 열시하니까 얼마? 97. 세 번째, 동일하면 넘어가고요. 네 번째, 행정상 규제. 규제가요. 대상이 사례보다 4% 우시하다. 4% 우시하면 얼마가 돼요? 104가 돼요. 다 구했네요. 이런 문제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구하면요. 계산은 0.15924. 1.0592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계산은요, 계산기는요, 105 나누기 100 곱하기 97 나누기 100 곱하기 140 나누기 1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방식을 보게 되면 5% 우시하죠. 그러면 1 플러스 5% 우시하다 0.05 5% 우시하잖아요. 다음에 3% 열시하죠. 여기다가 1 열시하니까 빼기 3% 0.03 그러면 0.97이 나와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잘못됐네. 104죠, 그죠? 104. 4% 우시하면요. 곱하기 1 플러스 4% 우시하니까 0.04. 그러니까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 이래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네 번째 줄부터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반올림 할 게 없죠. 그죠? 정답 1.059. 정답 1.059. 정답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례 정상화 예를 연습했어요. 지금까지 사시직이면 하나 연습했고요. 그러면 31-1번. 지금부터 이제 본 문제가 나와요. 자, 다시 1번과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다시 2번도 있죠. 두 문제. 그러면 31-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19회 때 나왔네요. 대상 토지의 조사를 의뢰받은 평가사 K씨는 2018년 10월 27일, 연날이 무슨 날일까요? 시험일. 시험 1입니다. 시험 1. 원래 시험 언제죠? 2022년 10월 29일 날 치죠. 여러분 시험 치게 되면 이제 원가법이나 비교 방식이나 항상 긴 시점은요, 요 날을 시점으로 주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딱 시험 1이 바로 긴 시점입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20일 시험 쳤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긴 시점으로 비중 가격 구하시오. 하는 순간 공식 딱 적어주거든요. 공식 적었잖아요. 자, 여기다가 숫자만 맞춰 넣어주면 돼요. 바로 표를 볼게요. 표를 보시면 사례 토지는 2017년 10월 27일. 언제입니까? 긴 시점은 2018년인데 1년 전이죠. 1년 전이잖아요. 1년 전에 5억 원에 거래되었다. 얘가 5억입니다. 언제? 1년 전. 1년 전. 두 번째, 시점 수정은 요거죠. 시점 수정. 대사 비교. 그러면 대상은 기준 시점이잖아요. 사례는 거래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기준 시점은 105, 거래 시점은 100이다. 기준 시점은 105, 거래 시점은 100이다. 이것 보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1년 전 거래되었잖아요. 1년 동안에 땅값이 몇 프로 올랐다? 5% 올랐단 말입니다. 5% 올랐다. 디귿번. 자, 지역면 비기네요. 대상 소재 지역은 사례 소재 지역보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대사 비교. 사례보다 하니까 보다가 100이잖아요. 사례보다 10% 10시 하면 얼마 됩니까? 90. 그 다음에 개별랜 비교. 리얼번. 대상 부동산은 사례보다 동그라미. 그러면 대사 비교하게 되면 사례보다가 100이잖아요. 사례보다 20% 우시하죠. 얼마가 돼요? 120. 면적만 남았네요. 면적은요, 미연번. 대상은 면적이 180제곱미터, 사례는 200이다. 대상은요, 180제곱미터. 사례는 200입니까? 200.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곱하기 주면 돼요. 사시지계면. 얘가 정답입니다. 대사비교. 그래서 한 줄로 계산하면 돼요. 5억 곱하기 105 나누기 100 곱하기 90 나누기 100 곱하기 120 나누기 100 곱하기 180 나누기 200. 자, 이렇게 한 줄로 쭉 계산하면요. 가격은요. 510300 나옵니다. 자, 정답 3번이죠. 자, 5억 1030만 원이요. 정답 3번. 그러면 요즘은요. 31-2번처럼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일단 별표 해주시고, 별표. 문제가 좀 더 긴 걸 느끼겠죠. 얘도요, 예배가 없어요. 똑같이 뭡니까? 사시지계면 찾아가지고 대사만 넣어주면 돼요. 예. 문제가 좀 길 뿐이지. 예. 따라서 만약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요, 방금 풀었던 이 문제보다는 좀 더 박스를 크게 해가지고 꼭 요대로 판박이로 나와요. 숫자만 싹 바꿨어요. 예. 그래서 왜 별표했느냐? 앞으로 나와도 이렇게 물을 거니까.
정형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박스 문제, 다시 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원리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 다음에 유형 32번. 32번 이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표준지 곱하기 시지계. 이때 이제 대상 사례가 아니고 대상 표준지죠. 대상 부동산 표준지 대표. 이렇게 비교됩니다. 그래서 푸는 원리는요. 앞에서 푼 거 그대로 푸시면 돼요. 대상 표준지. 바로 문제 볼게요. 바로. 32번.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시점 현재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시오. 16회 때 문제죠. 그러면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00원입니다. 넣어주면 돼요. 얘가 10,000원. 이제 시지계만 찾으면 되겠네요. 시지계. 두 번째, 공시지가 공시 기준 이후에 기시점까지 지가 변동이 10% 올랐죠. 10% 올랐다. 자, 10% 올랐으면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1 더하기 10% 올랐으니까 10% 0.1 해줘도 10%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도 되고 대표하게 되면 표준지 공시 기준이 100이면 10% 올랐기 때문에 110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대상 토지는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속한다. 이 말은 뭐죠? 대상도 인근지역, 표준지도 인근지역. 지역이 똑같잖아요. 굳이 계산하면요.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00이 되겠지. 100분의 100이 된다.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비교표가 복잡하네요. 아래 보니까 표가 복잡하게 나오네요. 자, 이것 보게 되면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등등등 항목이 6개 나와요. 6개 나오는데, 자, 이때는 뭡니까? 대상 표준지를 비교하는데, 숫자가 100 똑같은 거 있죠, 좌우가. 똑같은 거는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니까 다른 것만 고르면 되겠네요. 다른 게 2개 아닙니까? 뭐하고 뭐예요? 가로 조건하고 획지 조건.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비교는요. 가로 조건하고 획지 조건만 달라지겠네요. 그럼 보고 불러줄래요? 대상은 얼마입니까? 가로가. 대상 80. 표준지는 100. 다음에 획지 조건은 대상이 얼마가 돼요? 110. 표준지는 100이다. 끝났네. 그래서 결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시점 수정, 지역령, 개별련, 시지계 세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주로 묻는 것이 시점 수정하고 개별련치를 좀 숫자를 바꿔서 묻더라고요. 얘는 이제 같은 지역이면 생략 가능하고.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9,680원 나오죠. 정답 9,680원. 자, 참고로 32-1번이 있죠. 여기다가 일단 별표해 주시고. 무슨 말이죠? 앞으로 연습은요. 32-1번 문제를 많이 풀으려 말입니다. 공식은 똑같아요. 시지기에 비교한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다만 좀 더 문제를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비교 방식이나 공시지가도 박스 분량이 많지만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풀다 보게 되면요. 바로 시지기 비교 또는 사시지기면 비교. 얘만 비교하게 되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참고로 자, 지금 32번 공시지가 기준법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언제 나왔죠? 32번은 16회. 32-1번은요. 30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처음에 나온 게 16회 때. 다음에 26회 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30회 때 나왔고요. 네 번째 문제가 32회 때 나왔거든요. 여태껏 4번 나왔어요. 원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좀 희박합니다. 얘는 희박이에요. 차라리 물으면 이거 묻지. 이걸 묻지. 얘는 희박이에요. 연타가 어렵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는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나와도 여러분들 당할 거 없잖아. 연습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틀림없이 푸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묻는다면 비교 방식이 아직까지 그동안에 최근에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파트가 내기가 더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원래는 조금 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가 비교 방식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다음에 원가 방식입니다. 자, 원가 방식 보시면 원가법. 파트가 2개입니다. 첫 번째 까만 네모는 제조달 원가 별표 하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까만 네모 감가 수정 방법이 2가지인데요. 정액법과 정률법이다. 정액법이 별표 2개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가법 정리해 봅니다. 원가법. 자, 원가법은 자, 정규 시간 때 공식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C 마이너스 DN 이꼴 PN이다. 그래서 C는 제조달 원가예요. DN은 감가 수정이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빼게 되면 현재 복선 가격 또는 적산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감가 수정 방법이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정액법, 두 번째가 정률법, 세 번째가 상환기금법. 이제 분석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계산 문제는 정액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얘가 5번 나왔어요. 5번. 가장 중요합니다. 정율법은요. 딸랑 1번 나왔어요. 1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환기금법 무시하세요. 한 번도 안 나왔고 또 나오면 찍으세요. 나올 확률 거의 희박합니다.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지? 정액법. 왜? 5번 나왔으니까. 다음에 제조달 원가가 2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느낌 뭐죠? 아, 원가법은 1등 정액법, 2등 제조달 원가에서 얘랑 얘만 준비하시면 돼요. 2개만. 그래서 별표를 봐도 얘가 별표 2개 되어 있고 얘가 별표 1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조달 원가부터 봅니다. 제조달 원가는 박스 볼까요? 박스 보시면 제조달 원가 이꼴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비용 화살표.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2문제 나와요. 33번, 33-1번. 문제가 2문제입니다. 2문제. 자, 둘 다 박스 보게 되면 스타일이 거의 같아요. 계산 문제는요. 틀이 거의 비슷해요. 3방식은요. 틀을 막 장난 못 쳐. 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더 편해요. 붙줄만 하게 되면. 그러면 33번.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묻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풀기 전에 자, 분명히 요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몇 번이죠? 33번. 얘는 꼭 기억이 됩니다. 자, 제자의 원가를 구하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문제가 그냥 풀려버립니다. 출신이 묻는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박스 문제를 보게 되면 준공 시점이 나와요. 예외가 없어요. 준공 시점이나 신축 시점이다. 얘를 뭘로 고친다? 기준 시점으로. 자, 항상 기억하세요. 제조달 원가는 언제나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제곱미터당 재료원가를 구하시오. 즉 단가를 물어요. 단가를 물어요. 단가를 묻게 되면 자료는요. 여기서 뭘 주느냐. 단가를 물으면서 총액을 줘요. 총 원가를 주거든. 총액을. 총액에서 단가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한다? 나누기 연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죠. 따라서 총액을 주니까 총액에다가 나누기 연면적 나누니까 단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면 문제가 쉬워. 안 돌리면 미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재론가 하게 되면 눈만 착각하면 묻는 것이 준공에서 기준 시점. 단가 모르면 뭐지? 총액 나누기 연면적이다. 바로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 박스 봐요. 첫 번째 항목 20년 전 준공된 5층물이 있다. 자, 준공은요 2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 괄호 대지 면적 500, 연면적 1450. 자, 일단 밑줄 하세요. 연면적 1450 밑줄. 자료 먼저 하시겠죠. 나온 연면적. 나중에 총액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 자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공사비 내역은요. 직접 공사비 3억, 간접 공사비 3천만 원, 또 내려가서 개발업자 이윤이 7천만 원이다. 합치니까 총원가는 4억이잖아요. 자, 재판 볼까요? 총원가 얼마? 4억. 그래, 연면적이 얼마? 1450 나왔잖아요. 감 잡히잖아요. 자, 그러면 총원가가 얼마라고 했어요? 4억이죠, 4억. 사억인데요. 이때 4억은 언제 시점이죠? 20년 전 준공 시점입니다. 준공 시점. 그러니까 뭘로 고치자? 현재로 고치자.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분모가 준공 시점. 분자가 기준 시점. 얘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항목 보니까 20년 전 건조비 지수가 100이고 현재 기준 시점은 145다. 얘가 100이고요. 얘가 145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때보다 건조비가 45% 올랐구나. 그러면 이제 얘가 전부 다 뭐지? 총액. 총원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가를 구하려면 뭐하지? 나누기, 연면적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1450제곱미터. 그러면 정답. 제곱미터당 재론가는 40만 원 나와요. 정답 40만 원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푸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포인트만 딱 짚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준공 시점을 긴 시점으로 이렇게 고쳐주고요. 그다음에 총액을 뭘로 한다? 단가로 나누기 하니까 그대로 단가가 나온다.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1번 있죠. 푸시도 똑같아. 쉽게 풀린데 말인데. 그래서 이 문제 딱 보게 되면 33번은 25회 때, 33 다시 1번 문제는요 20회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딱 두 번 나왔잖아요. 두 번. 처음에 20회 때 나왔고, 다음에 25회 때 나왔고, 다음에 언제 나온다?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험은요 제수다론가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요초를 잘 안 바꾸니까. 그래서 제수다론가가 나왔다면요 득점 찬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분 좋게 득점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까만 네모 감가 수정 넘어가죠. 정예법은 별표두개. 왜? 5번 나왔으니까. 정률법은 별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왜? 한 번 나왔으니까 어떡하다 나온 거야. 그래서 원가법은 얘가 최고 중요해요. 2등은 뭐지? 제대로 원가.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정액법과 정률법을 공식을 비교합니다. 자, 공식은 여러분들이 박스 보시면 돼요. 박스. 먼저 정액법. 정률법입니다. 자, 공식부터 비교해봐요. 정액법이 조금 복잡해요. 복선가격 PN 이꼴 그대로 보시면 돼요. C 1-1-R 라지 n분의 스몰 n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률법은 간단해. 복선가격 이꼴 C R n승.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정액법 먼저 봐요. 얘가 중요하죠. 왜? 5번 나왔으니까. 5번. 그러면 이제 정액법 공식은 C, R, N, N. 미지수가 4개 나오죠. C, R, 라지 N, 스몰 N. 얘만 찾으면 돼요. 무조건 정답입니다. 여기서 C는 제조달 원가죠. 제조달 원가. 라지 R은요, 잔가율입니다. 스몰 n은요, 경과연소가 돼요. 라지 n은요, 전기간, 전내용연소.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얘가 포인트예요. 제조달 원가. 앞에서 봤죠? 아, 지워버렸네요.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푼다고 했다? 준공 시점이나 신축 시점을 뭘로 고친다? 예, 기준 시점.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나오잖아요. 얘가 중요하다. 다음에 잔가율은요. 틀림없어요. 없다. 0을 주든지 아니면 10%다. 여지껏 요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0이나 10%밖에 안 나와요. 딴 거 나도 소용없겠지만은 주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주더라. 자, 요렇게 보시면서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34번.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부근의 가격과 시효. 언제? 최근 문제도 31회. 자, 지금부터 CRN에만 찾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항목. 사용 승인일의 신축 공세비가 6천만 원이다. 뭐죠? 나왔죠? 6천만 원. 얘가 사용 승인이니까 주로 신축 시점만, 신축 시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용 승인은 2018년 9월.
그 시점은 2020년 9월 2년 차이죠. 그럼 2년 동안에 세 번째, 네 번째 건축비 지수를 보니까 사용 승인은 100이 되고 긴 시점 현재는 110이 돼요. 요거잖아요. 종료 시점은 지수가 100이 되고 그러고 현재 2020년 9월 1일 날 긴 시점은요 110이죠. 110. 이 말은 건축비가 2년 동안에 10% 올랐대. 10%.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에 분모가 준공 시점, 분자는 기준 시점, 종료 시점이 100이라면 기준 시점은 110이 돼요. 10% 올랐으니까 암산 되겠네요. 6,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반은 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려가서 다섯 번째, 경제적 연소가 40년. 얘가 몇 년이죠? 40년. 40년. 그런데 지금 요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요? 몇 년 차이죠? 2년 차이죠. 얘가 바로 경관연소. 경관연소. 따라서 경관연소가 몇 년 지났다? 2년 지났다. 2년 지났다. 내려가서 감가수정은 정해법이고 마지막으로 장가율이 10%다. 장가율이 10%네요. 0.1이다. 다 풀었습니다.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저렴가는 6,600 곱하기 1 마이너스 장가율이 10%니까 0.1 40분의 2가 되겠네요. 40분의 2다. 괄호가 많지만은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정확히 정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계산하시면요, 6303000 나와요. 6303000 정답 4번입니다. 34-1번도 똑같은 흐름인데 다만 문제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34-1번은요. 박스 보게 되면 네 번째 항목이 있죠. 네 번째. 공사비 상승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줄 하세요.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요 말이 달라요. 자, 앞에 문제는 2년 동안에 얼마 상승했지? 10% 상승했잖아요. 따라서 자, 얘가 바로 건축비는 10% 상승했다. 얘가 바로 준공에서 gin시점까지 2년 동안에 10% 상승했다. 그러니까 여대로 풀었잖아요. 종료 시점은 100이 되고 2년 동안에 10% 올랐다. 110. 그런데 다시 1번 문제는요. 매년 전년 대비 10%씩 상승했대요. 매년 상승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10% 0.1에 몇 성? 2년이면 2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10% 상승하고요. 매년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바로 1시불의 내각이었어. 매년 10%씩 상승이다. 그래서 얘만 달라져요. 얘만. 이런 차이점을 조심하세요. 자, 그 나머지는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정률법까지 공부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정률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